안녕하세요. 팩트 위주의 자이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눈 밑을 우리가 하안검이라고 하죠. 하안검 성형술이 부작용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이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이면서 의학박사 하고 있습니다. 의학박사입니다. 먼저 눈밑 수술은 젊은 층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이 눈동자 밑에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이 이렇게 불룩하게 붉어져 나온 경우 거기에다가 요 피부 색깔도 거무스레할 때 이거 우리가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크서클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대개 이 지방을 재배치하고 요 거무스레한 색깔 자체를 피부 색깔을 없앨 수 없으니까 지방을 이식해서 지방의 노란색과 피부의 거무스레한 색깔이 희석되도록 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 층에서 우리가 보통 50대 이상에서는 이와 같이 젊었을 때 이런 모습이라면 눈알의 지방이 이와 같이 불룩해지죠. 그래서 이 불룩해진 지방과 이 내측이 눈물고랑 혹은 이 눈 및 하안공과 광대가 연결된 부위의 페인고랑, 우리가 인디안 주름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그 노화 현상 때문에 우리가 하안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룩한 지방을 대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남는 피부를 교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젊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안검 수술인데, 여기에는 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된 하안검 수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붉어진 지방을 우리가 교정하고 늘어진 피부를 잘 처리해서 이와 같이 긴 하안검과 볼이 연결된 부위를 이와 같이 짧게 만들어주죠. 긴 그 하안검과 볼이 연결된 부위를 여기서 짧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애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잘된 수술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죠. 수술 전에 여기 붉어진 지방을 우리가 애교를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잘된 하안검 수술을 할 수 있죠. 또 이 지방을 빼지 않고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지방을 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눈이가 쑥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을 잘 재배치하고 피부를 잘 처리하면 이게 전과 후, 여기도 전과 후, 이거 잘된 수술을 할 수 있죠. 또 이와 같이 붉어진 지방 위에도 이와 같은 눈물고랑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인대한 주름이 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이와 같이 잘 교정이 되면 잘된 수술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죠. 눈물고랑 인대한 주름을 우리가 잘 교정하면 훨씬 더 젊어 보인다. 이것은 잘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수술이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회복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부작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영구적으로 남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있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눈 및 하안검 수술의 부작용은 이 붉어져 나온 이 지방, 눈동자 밑에서 있는 지방을 얘기를 하죠. 이 지방이 젊은 층에서는 이 지방을 가둬두는 이것을 우리가 안화경막이라는데, 요 막이 약해서 이렇게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이것이 생기고, 나이가 든 층에서는 이 눈동자를 받쳐주는 이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느슨해져서 이것이 주저앉아서 여치 붉어져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안경의 부작용 대부분은 이 지방과 관련된 부작용, 지방이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뺐다든가 아니면 지방을 과소 교정했다든가, 또 나이가 든 층에서는 그 지방뿐만 아니라 피부를 지나치게 많이 잘랐다든가 그래서 뒤집어졌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술을 했는데 이 측면 부위가 과소 교정됐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불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부작용도 있고 불만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의점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한번 좀 더 살펴보죠. 그래서 먼저 이 붉어진 지방을 교정하는 때는 전에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빼는 수술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 지방을 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이 원래는 눈동자 밑에서 이렇게
눈동자를 받쳐주는 지방이 있는데 이것을 빼버리거나 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지방을 재배치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한다. 근데 이 재배치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슬라이딩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슬라이딩 테크닉 여기에서 보면 이게 눈동자고 눈 지방이죠. 지방을 여기가 사실은 볼 부위인데 요 안와인들을 분리해서 요 아래쪽으로 지방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이 지방을 이와 같이 아래쪽으로 재배치하는 것. 그래서 지방을 아래쪽으로 재배치해서 봉합해 주는 것. 이것은 대개 이와 같은 눈물 고락이라든가 인디안 주름을 교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뭐 14, 5년 전, 5, 6년 전에 이 수술 방법을 많이 선호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처음에는 이와 같이 재배치하게 되면 EV라든가 여기 교정이 잘 되는데 10년 이렇게 나이가 지나고 나면 이 중안면부가 이게 밑에 처집니다. 처지면서 여기가 얇아지니까 이 재배치한 지방의 윤곽, 요 부위죠, 요 부위. 요 부위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수술한 건 아닌데 다른 부위 수술했는데 이분이 한 7, 8년 전에 아마 수술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처지니까 재배치했던 지방의 윤곽이 이와 같이 보이고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이 처지니까 이것이 처지니까 재배치한 지방의 윤곽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결막을 통해서 이 재배치한 이게 밑에 내려왔던 지방이죠. 이것을 교정해 주니까 이것이 재배치 등을 교정해 주니까 이것을 더 좋아하고 젊어져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배치한 지방을 결막을 통해서 제거해 주니까 여기가 좀 살아나고 좀 더 젊어져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을 재배치할 때 이 뼈 위로 우리가 흘러내리는 재배치, 이거 우리가 슬라이딩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때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 잘 모르는데 오래 지나면 중안면부의 살이 처지면서 윤곽이 드러나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 빠져나오는 것을 일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눈동자 밑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위치로 원래 이 지방이 밑에서 눈동자를 받쳐주는 거였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눈동자를 지지해주는 인대가 약해지면 눈동자가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예전에는 이 지방을 제거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눈밑 지방을 제거한다. 이것을 제거해버리면 이 눈동자 밑에서 이렇게 고임돌처럼 받쳐진 지방이 제거가 되니까 여기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저앉아가지고 눈 위가 쑥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그런 얘기인데 다른 데 한번 수술하고 오신 거죠. 근데 보면 다시 재발됐다고 오셨는데 이분들 보면 다 이렇게 눈 위가 들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방을 빼니까 눈동자 주저앉고 눈 위가 쑥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지 않고 이 지방을 저는 안으로 재배치하고 다시 눌러도 밀려나오지 않도록 여기를 보강해준다. 예를 들면 하천이 자꾸 범람할 때 하천이 둑을 보강해주는 것이죠. 둑을 보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배치해주면 자연스럽다. 아까 보여드렸죠. 재배치를 합니다. 또 일부에서 옛날에는 지방을 뺐는데 빼면 이제 이게 주저앉아서 눈 위가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지나치게 많이 빼면 여기가 또 쑥 꺼져가지고 이 뼈 윤곽이 드러나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재배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방을 뺐을 때 눈 위가 쑥 들어가는 부작용도 있지만 다시 이것이 재발되는 확률이 30.8%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1년 3개월을 관찰했을 때. 그러나 이것을 재배치, 릴로케이션하고 여기를 보강해줬을 때는 재발률이 7.7%라는 그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년을 관찰했을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배치해준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는 요 눈 밑에 이 페인 부분에 우리가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고랑 부에 지방을 뭐 수술하기 무섭고 그러니까 지방을 채워 넣어서 이식하는 경우가 있죠. 뭐 지방은 복부라든가 뭐 이렇게 치골 부위 뭐 이런 데 많이 빼있죠. 근데 이 지방은 이식하는 지방이 이렇게 보통 알갱이가 국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식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식한 지방이 이 얇은 눈 아래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윤곽이 그대로 보입니다. 마치 볼펜십이라든가 누구는 뭐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갖다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술 난이도가 높고 고생하게 됩니다. 이같이 이식한 지방이 뭉치는 걸 말합니다. 뭉치는 거. 그래서
만약 눈 밑에 지방을 재배칠 때는 우리가 보통 빼서 지방을 빼서 원심 분리해서 하는 단순 지방 이식보다는 나노 지방 이식이라 해서 이 이식한 지방을 뭐 이렇게 잘게 아주 그냥 작은 지방 알갱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는 지방 이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두 번 반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뭉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눈 밑에 지방 이식할 때는 정말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눈 밑에 우리가 지방 젊은 층에서 지방을 재배치하고 또 여기 겉모습이랑 피부 색깔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와 같은 지방을 나노 지방을 이식해서 희석을 시켜서 겉모습이랑 색깔을 우리가 이제 개선시키는 때 잘못 이식한 지방이 뭉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퉁물퉁해지고 뭐,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할 때는 나노 지방 이식할 때 하되 경험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이것도 눈밑 지방 이식이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는 확장형 하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 눈물고랑이든가 폐인율이 심하고 광대와 연결되는 부위도 폐인이 심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 하안검 수술만 하게 되면 여기 부위만 수술하게 되면 요건 좋아지면 이 측면이 교정이 안 돼서 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럴 때 우리가 여기만 교정해주면 이것이 교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장형 하안검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형은 여기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까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밑에까지 여기 있는 안와인들을 분리해서 이 밑에까지 수술해서 이것을 끌어올리죠. 밑에까지 수술해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수술을 확장형 하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해주면 이 넓은 눈 주변도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교정할 수가 있어요. 이 수술 전과 후라고 하면 이 넓은 이 측면까지 다 교정이 되죠. 이분도 이 인디안 주름까지 이렇게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넓은 눈밑 지방과 광대와 연결 부위도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스무스하게 이 컨투어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부위가 이렇게. 그래서 확장형 하안검 수술할 것이냐 단순 하안검 수술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수술 전에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부작용 우리가 이제 지방을 재배치하지 않습니까? 재배치하면 밖에 있는 피부가 더 남게 되죠. 쭈글쭈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피부를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피부층을 절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절제하는 의사도 그렇고 이제 수술을 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이렇게 눈빛을 좀 팽팽하게 해주고 싶은 또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욕심을 많이 내게 되면 이 절제하는 피부형을 과다하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고 또 여기 이 피부 밑에는 이와 같은 신경도 많이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지고 또 신경도 절단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뒤집어지면 엄청 고생합니다. 이게 안구와 하안검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보기에도 안에 있는 붉은 점막이 보이니까 무섭다고 하고 보기 흉하다고 하고 또 눈물이 흘러내리죠. 눈물이 배출이 안 되니까 또 바람이 들어간 것 같다. 뭐 자갈돌이 굴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수술은 재수술 때 많이 생긴다. 뒤집어지는 그 현상이. 어떤 때는 수술하고서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붓고 약간 이렇게 들떠보이는 거 나중에 보면 다 들어갑니다. 부기에서 생기는 것은 보통 뭐 한두 달 정도면 다 달라붙죠. 근데 이와 같이 정말로 피부가 과하게 절제돼서 뒤집어진 경우는 우리 교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절제할 때 의사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환자는 젊게 해주세요. 이걸 팽팽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너무 적게 잘라내면 이게 수술한 것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잘라내면 이거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속눈썹이 살짝 움직일 정도만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또 수술 받으시는 분한테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측정은 이만큼 되죠. 그리고 사전에 이게 조율을 합니다. 늘어질 양을 그 다음에 지방을 재배치하고 그렇게 하면 뭐 회복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 수술하고 여기 눈동자가 이렇게 재수를 하신 분이라는데 들떠 있죠. 들떠 있어가지고 정면에서 볼 때, 측면에서 볼 때. 그럼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교정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부를 과다하게 절제해서 이거 뒤집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 뒤집어진 것을 사실은 뭐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본인 당사자는 굉장히 놀래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부족한 피부를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다행히 눈 위에 남는 피부가 있기 때문에
눈 위에서 피부를 남는 피부를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눈 위에 피부를 이게 절제된 얇은 피부죠. 사실 눈 주변 여기 피부나 뭐 색깔이나 이렇게 두께라든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아래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거죠. 이식을 해줍니다. 이식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수술 한 4개월 정도 되면 이게 딱 달라붙습니다. 또 눈 위에 처진 피부도 교정이 됐으니까 더 젊어져 보인다고 좋아하시죠. 고생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뒤집어진 것이 정상적으로 피부 이식했더니 뭐 흉도 안 보이고 다 정상적으로 잘 교정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오히려 눈 위에는 이 남는 피부가 절제가 되니까 좀 더 젊어 보인다. 이래서 만약 이 눈 위에 남는 피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귀뒤에서 채취합니다. 귀뒤 피부도 거의 눈 주변 피부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또 살짝 뒤집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심하지 않고 살짝 뒤집어졌을 때는 우리가 확장형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밑에 있는 조직을 끌어올리면 또 교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또 어떤 때는 재수술할 때 특히 뭐 피부도 적당히 잘랐는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뒤집어져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낫는 과정에 생기는 일시적인 거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뒤집어진 것을 수술할 때는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냐 정말 피부를 많이 잘라서 그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재수술 때 생기는 거 피부를 자르지 않고도 이렇게 된 경우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면 다 달라붙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한 2, 3개월 지나면 달라붙다. 그러나 정말로 피부가 부족할 때는 이와 같이 또 상안검이라든가 아니면 귀 뒤에서 채취해서 이식해주면 이상 없이 교정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낙담하거나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D팀 한다고 D팀을 다른 곳에 있는데 잘못돼가지고 외환각의 지지 역할이 없어서 뒤집어져 있죠. D팀이 외환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눈 측면을 지지해주는 것인데 EV 지지 역할이 없어지니까 뒤집어져 보이죠. 이럴 때는 이 외환각을 우리가 단축해는 성형수라든가 아니면 이 뼈와 뼈 쪽으로 당겨서 고정해주는 이와 같은 외환각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이 뒷팀 때 많이 생기고 어떨 때는 뭐 하안검이 약간 떠볼 때는 외양각을 또 이렇게 교정해주면 이게 달라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눈 아래가 부작용이 생겼어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다. 그리고 회복 과정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부작용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항상 모든 수술하면 한 달에 3달째 가장 불편합니다. 2, 3개월 정도 지켜보고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이메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